내 인생 마지막 영어 공부. 죽기 전에 알아야 할 영문법 개념 10가지.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랜드레이디입니다. 유창한 영어 회화, 번역기가 필요 없는 영어 독해. 꿈이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중 하나인가요? 정말 영어 잘하고 싶으세요? 정확한 영어 문장, 말하고 쓰기 프로젝트. 내 인생 마지막 영어 공부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꿈,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던 영어로 자유롭게 내 생각 얘기하기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거를 못했을까요? 시간이 없었나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향상되지 않았던 이유는요, 아주 심플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매일매일 영어를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만약 우리가 영어를 매일 할 수밖에 없는 유학이라든가 아니면 이민이라든가 아니면 여행을 갔다고 본다면 우리는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문장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매일매일 그 생활이 계속된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영어 실력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영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영어를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매일 할 필요가 없고 생존을 위해서도 영어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학습 동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영어를 하다 말다 그래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반복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요. 꾸준하게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환경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정말 잘하고 싶었다면 아마 꾸준히 노력을 했을 거예요. 꾸준히 1시간 정도 하루에 공부를 1년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지금쯤 엄청 잘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내 탓도 있다. 그러니까 환경 탓도 있고 내 탓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말 영어를 잘하고 싶고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제 영어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순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꽤 많이 했잖아요. 꽤 많이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영어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이 사실 쌓여 있습니다. 어휘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해놓는다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정말 많이 향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 공부다. 내 인생의 마지막 영어 공부다. 이제 나는 영어 공부를 따로 하지 않고 혼자서 영어를 말하고 쓸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지경까지, 그러한 수준까지 나를 올려놓겠다라고 계획을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겁니다. 여러분의 밑에 있는 그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에게 수업을 의뢰하는 학생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 저 영어로 생각하고 싶어요. 말하는 거는 물론이고 생각도 영어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 가능할까요? 제가 뇌과학 쪽은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사고 체계가 이미 한국말로 세팅이 되어 있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 모국어인 한국어로 생각하기로 이미 뇌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영어 공부를 제가 쭉 하고 유학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 영어로 생각하기는 사실 한두 마디는 괜찮습니다만 나의 생각을 영어로 완전하게 생각하기는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아주 성능 좋은 번역기를 장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 생각들을 빠르게 영어로 출력시키는 이러한 번역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바로 이 번역기를 깔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장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소프트웨어는 문법과 어휘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과 어휘가 제대로 잘 갖춰져 있다면 여러분의 번역기는 성능이 나날이 발전되어 갈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영어 어휘도 많이 암기하셨을 거고 또 문법도 많이 공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법과 어휘, 특히 이 문법은요, 아는 듯 모르는 듯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또 완전히 다 이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여러분이 회화를 하는데, 독해를 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법 개념 10가지를 선정해서 제가 정말 꼼꼼히 확실히 이해되도록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내 인생 마지막 영어 공부, 죽기 전에 알아야 될 문법 개념 10가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오리엔테이션 영상에서는 여러분에게 영어에 대해서 2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영어는 한국어와 다르다. 당연한 소리 아니냐? 네, 당연한 소리인데요. 여러분이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영어와 한국말을 자꾸 1대1로 대치해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말은 이런데 영어는 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어와 한국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체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영어는 어순이 한국어와 다르죠. 문장 배열이 다릅니다. 어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한국말 할 때 어순을 따로 배우진 않았죠. 자연스럽게 터득한 거죠. 그리고 사실 한국말에서 이 어순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친구들이랑 영화를 보았다. 이게 포멀한 센텐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꼭 나는 오늘 친구들이랑 영화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어떻게 하냐면 나 오늘 친구들이랑 영화 봤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오늘 영화 봤지 친구들이랑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봤지 그 영화 친구들이랑 오늘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어떤 단어가 먼저 나오든 이해하는 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에 조사가 붙잖아요. 그렇죠? 나는 무엇을 누구누구와 이런 식으로 붙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어떤 위치에 있던지 간에 주어는 주어로 목적어는 목적어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영어는 그 자리가 품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의 어순을 영어는 이렇게 뭐 을, 이가 뭐 이런 식으로 조사가 붙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순에 따라서 주어 자리에 있으면 주어로, 동사 자리에 있으면 동사로 그 자리가 그 품사를 결정하게 돼요.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순이 다르고 영어는 그 자리가 그 품사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 제가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이거는 암기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데 어순이 다르다. 한국말은 아무렇게나 해도 그 뒤에 조사가 붙어서 얘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알 수 있지만 영어는 동사 앞에 있으면 무조건 이 동작의 주체이고 동사 뒤에 있으면 이 동작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영어를 얘기할 때, 한국말을 얘기할 때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요. 한국말은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밥 먹었니? 월급 받았어? 바쁘냐? 뭐 이렇게 그냥 주어 없이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한국어에서 생략된 주어는 대부분 you, 너죠. 그래서 상대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주어를 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주어를 빼면 큰일 납니다. 주어가 빠지면 명령문이 돼버려요. 그래서 영어는 주어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반드시 주어가 있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는 이러한 완전한 문장으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쓸 때는 당연하겠죠. 첫 번째 기억해 두실 것은 영어와 한국어는 다르다. 영어는 어순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다.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영어는 그 자리가 품사를 결정한다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의 문장은 주어, 동사 또는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을 구성하는 이 품사들이요. 명사, 동사, 형용사 요 세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얘가 필수 요소이듯이 영어 문장에서는 명사, 동사, 형용사 요 세 가지가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는 명사만 들어가고 동사 자리에는 동사, 또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와 명사가 들어갑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어 체계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명사여야 되고 목적어 자리에도 무조건 명사 형태로 들어가야 되고 보어다라고 제가 이거 보어예요 라고 하면 그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와 명사가 들어가야만 한다. 그래서 동사가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얘가 명사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가 명사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동사 앞에 to를 붙이는 to 부정사, 또 동사 뒤에 ing를 붙이는 동명사. 지금 우리가 봤듯이 동사에 to를 붙이거나 동사에 ing를 붙여서 얘를 명사화했죠. 왜 명사화했나요? 동사인데 얘가 동사가 아닌 명사로 한번 써보려고. 그래서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여서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것. 또 to 부정사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to 부정사는 to를 붙였을 때, 동사 앞에 to를 붙였을 때 얘가 명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정사예요.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서. 근데 ing를 붙이는 동명사는 이 자체가 명사죠.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의 각 문법 개념의 이름을 이해하는 것도 여러분이 문법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자리가 품사를 결정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문장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He waters plants. He waters plants. 여기서 he는 주어겠죠. water는 주어 뒤에 동사 자리에 있습니다. 이때는 얘가 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물을 주다라는 동작으로 바뀌어요. 동사로 바뀝니다. plant는 식물이니까 그는 물을 준다 식물에게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문장을 살짝 바꿔서 he plants water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되면 he가 주어고 주어 뒤에 이 plant는 동사가 되죠. plant는 명사일 땐 식물이지만 동사로 썼을 때는 얘가 심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얘는 문장이 He plants water 이렇게 쓰면 그는 물을 심습니다 라는 아주 시적인 표현이 됩니다. 의미가 어쨌든지 간에 얘는 perfect한 complete한 sentence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park라는 단어 명사로 하면 얘는 공원이죠. 근데 얘가 동사 자리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I park cars 이렇게 되겠죠. 무슨 뜻일까요? 나는 차를 주차한다. 자, 그럼 다시 목적어 자리에 park가 들어갈 경우에 I visit the park 이렇게 쓰면 나는 그 공원에 방문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 자리에 있으면 동작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면 얘는 이 형태가 어쨌든지 간에 명사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영어 문장에서는 동사 앞에 있는 것은 무조건 주어로, 동사 뒤에 있는 것은 목적어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또 주어 자리에는 반드시 명사 형태로 들어가야 되고 목적어도 명사 형태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고유한 품사도 암기하셔야 되고 아니면 이 자리에 다른 품사애가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을 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얘가 원래 태어난 게 동사로 태어났을 때 얘는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명사로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는 것. 이해가 안 된다면 암기하고 계시는 게 영어 문법을 이해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 반드시 오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어의 왕도는 없습니다. 3개월 만에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다?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3개월 동안 24시간 내내 영어로 말하고 쓰고 듣고 읽고 한다고 해도 원어민처럼 되진 않아요. 심지어 그 네이티브 스피커들도 태어나면서부터 한마디 두마디 하다가 단어로 얘기하다가 한 9살, 10살 돼야지만 완전한 문장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이렇게 기간을 한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 있다고 봐요. 대신
하나하나 문법, 어휘 이런 식으로 조금씩 쌓이다 보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 걷고 있을 거고 뛰고 있을 거고 또 도약하는 높이 뛰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처음에 좀 지속적이고 좀 집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적어도 한 권의 문법 책을 3번 이상은 보시는 게 좋아요. 이 책 좋으니까 이 책 봤다가 저 프로그램 좋다니까 저 프로그램 또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방법이 자꾸 바뀌면 혼란만 쌓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설명하는 것과 저 사람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같은 문법을 설명한다 해도.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은 책을 같은 프로그램을 3번 정도 반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다 보면 50% 이해되고 두 번째는 80%, 세 번째는 95%가 이해됩니다. 나머지 5%는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메꿔져요. 그래서 100%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3번 공부하는 방법은 확실하게 효과가 있어요. 제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듣고 이해하시는 부분은 50% 정도일 거예요. 뭐 70% 될 수도 있겠죠. 공부를 좀 하셨으면 한 번 더 들어보시면 거기서 20%가 더 이해가 될 거고 한 번 더 들으시면 거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반복해서 듣다 보면 여러분의 문법이 완전히 단단히 다져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는 암기 과목이니까요. 오늘의 수업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첫 번째, 영어는 어순이 중요하다. 한국말과 어순이 다른 이유 제가 설명드렸어요. 한국말과 다르고 영어는 어순이 굉장히 민감한 언어이다. 두 번째는 영어는 그 자리가 품사를 결정한다. 걔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동사 앞에 있으면 걔는 주어일 거고 동사 뒤에 있으면 걔는 목적어일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장은 영어의 문장은 이 가장 중요한 명사, 형용사, 동사 요 3가지로 문장이 구성된다. 주어 자리에는 명사만, 동사 자리에는 동사만,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보어 자리에는 명사와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암기해 놓으시면 제가 문법 설명할 때 여기는 목적어니까 명사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떻게 명사로 만들까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 훨씬 빨리 쉽게 이해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2가지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고 우리가 다음 시간 본격적으로 우리 인생 마지막 영어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영어 강사 랜드 레이디였습니다.